기막힌 여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유품정리사는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들고 물었다. 언뜻 보아도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지만 여자는 귀찮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버려요.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품정리사는 한 번 더 설득하려다 말고 그냥 정리하기로 했다. 상자는 단단하게 밀봉돼 있었다. 밀봉된 상자의 시간만큼 여자의 마음도 차갑게 닫혀버렸다.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몇 년 전이었다. 여자는 자수성가한 꼰대 남편의 갑질에 더는 견딜 수 없어 딸아이의 독일 유학길에 따라 나섰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차라리 꼬박꼬박 송금되는 생활비를 10원 단위까지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오히려 서로 부딪히지 않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려니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먹고 살만한 든든한 보험 같은,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일 뿐이었다.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일지라도 지금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해야만 했다.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고독사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오직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와 꼬마 빌딩만 아른거렸다. 독일에 더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은 착각이 아니길 바랐다. 어쨌든 장례를 마친 여자의 표정은 겨울 터널을 지나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한 5월의 햇살처럼 점점 밝아졌다. 여자는 유품정리사에게 수고비를 넉넉히 주었다.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던 죽은 벌레들까지 흔적도 없이 처리해준 대가였다. 정리를 끝낸 유품정리사는 여자가 미련 없이 버리라고 했던 작은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다. 잠이 오질 않아 명품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맙소사 또박또박 손글씨로 쓴 메모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유품정리사는 잽싸게 상자의 뚜껑을 덮었다. 그러곤 주방으로 달려가 물 한 잔을 마시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다음 날이었다. 유품정리사는 날이 밝자마자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 예의 따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를 눌렀다. 여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나. 아침부터 누구야? 저 유품정리사인데요.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여자는 썩 내키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잠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유품정리사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어 여자에게 주었다. 여자는 약간 당황한 눈빛이었다. 그 상자 버리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버린다기에 제가 쓸까 해서 가져갔는데 중요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뭐예요? 직접 열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품정리사가 집을 나간 후 여자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남편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세대 차이 난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가장들. 어쩌다 아이들의 특별 간식을 허락 없이 먹던 날엔 꼼짝없이 죄인 취급당한 참으로 불쌍한 가장들. 믿거나 말거나 수많은 길거리 유혹에 딱 한 번 정도는 흔들렸다고 솔직하게 말하던 가장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용기 있는 가장들. 마지막으로 알게 모르게 아내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가장들의 치료를 위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가 막혔다. 유언장을 들고 있던 여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힘이 빠진 다리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다. 냉장고 앞까지 기어가다시피 한 여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일어섰다. 그러곤 냉수를 컵에 따르더니 지도새도 모르게
유언장을 씹어 삼켜 버렸다.